소유군도 시험 평가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이면 무조건 맞거든요. 100% 다 격추를 성공했기 때문에 항공기 그리고 뭐 전차, 장갑차, 함정 등에 장착을 해가지고 공중이나 우주로 가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지금 방위사업청 방공유도무기사업팀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사업과 거기에 연관되는 핵심 기술 과제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레이저 무기를 만들 때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청광은 하늘천의 빛광, 그러니까 하늘의 빛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레이저 무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보안상 좀 제한이 되는데요. 레이저 무기가 방어해야 될 바로 옆에 배치해서 운용된다. 근거리에서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매우 효율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개발을 성공하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양산을 해서 군에 전력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레이저 무기는 크게 레이저 발생 기술, 레이저 발사 기술로 나눌 수가 있고요. 얼마나 전기로부터 큰 레이저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원거리에 있는 표적에 정밀하게 전달을 백의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해 주느냐, 이제 이게 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영상을 보시면 정지되어 있는 드론이나 타겟에다가 레이저 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아무리 속도가 빠른 타겟이어도 따라갑니다. 고추용 레이저 무기는 레이저를 이제 한번 쏘고 또 다음에 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펄스형으로 쓰는 게 아니고 CW라 그래서 컨티뉴어스 웨이브, 그러니까 계속해서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표적에 취약 부위를 딱 찍어 놓으면 얘가 아무리 회피하더라도 그 취약 부위를 이 장비가 따라갑니다. 자동으로 따라가면서 레이저를 계속 시간의 개념으로 조사를 해줘가지고 그 열을 전달해서 거기를 태우거나 파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드론이나 무인기를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유도 무기도 있고요. 이제 그 대공포라고 해서 탄 무기도 있거든요. 유도 무기는 제일 싼 게 뭐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갑니다. 드론이 뭐 수백만 원, 뭐 수십만 원 하는 드론을 잡기 위해서 뭐 수억 원짜리를 쓰면 가성비가 맞지 않거든요. 근데 레이저는 전기만 공급되면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레이저 무기가 운용 비용이 작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탄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또 전기료만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값싸게 그리고 빠른 무기를 매우 정밀하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발에 2,000원이라고 알려져 레이저 출력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그 가격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단순하게 계산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좀 저희가 노하우 쌓여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한 발에 한 2,000원보다 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확인했고요. 한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예, 뭐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기반 무기 체계의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낙탄의 피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는 직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겟에서 레이저가 맞지 않으면 이제 그 뒤에 대기 중에서 산란해 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전시에는 당연히 모든 무기 다 써야 되겠지만 평시에는 레이저 무기가 더 효과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음도 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레이저가. 예. 2019년도에 레이저 대공무기 사업이 처음 착수가 됐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 50개월 이상 소요가 될 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정말 처음 하는 과제다 보니까 이 일정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는 저희가 이제 고민과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45개월 만에 과제를 성공시켰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상당히 정밀한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동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심지어 어느 정도로 정밀한가 하면 그 재질을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뭐 겨울이나 여름에 열팽창 개수가 달라져 가지고 거기에도 영향을 받아서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재질을 썼을 때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질을 바꾸고 또 하나가 냉각장치에 보면 팬이 달려 있는데 이 팬이 돌아가면서 팬의 진동이 발사장치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을 할 때 설계에 대한 변경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격추 시험인데요. 실격추 시험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다시 한번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 놀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래서 실제로 실격추 시험을 할 때도 소형 무인기가 멀티콥터가 기대 이상으로 100% 다 격추를 성공했기 때문에 소유군도 시험 평가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더 효과가 크고 좋은 무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검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개발이 성공했고 이제 전력화가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레이저 무기의 성능을 얘기할 때 레이저 출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출력별로 한 수십 킬로와트 정도 출력이면 소형 무인기라든지 드론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수백 킬로와트 성능까지 올라갔을 때는 항공기라든지 헬기 그리고 이제 뭐 전차라든지 기존 무기 체계들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요. 메가와트까지 출력이 올라갔을 때는
대륙간 탄도탄이라든지 극초속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레이저 기술 최선도국은 미국이고요. 미국은 지금 한 300km에서 한 500km 정도의 레이저 무기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를 보통 이제 이스라엘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한 100kW 정도 출력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한 7위 정도 수준인데 2위부터 7위까지는 100kW 이내 출력으로 기술 수준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기술은 개발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처럼 무기화시켜서 군에서 운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레이저 무기가 조금 크고 좀 무겁게 만들어졌거든요. 블럭 2라고 다음번 단계에서는 더 작고 더 가볍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려고 지금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저 대무기 블럭1은 이제 고정형으로 단독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무기 체계들에 있는 영역을 조금씩 이제 변화를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함으로써 이거를 작게 만들고 좀 모듈화시키고 그리고 좀 가볍게 만들면 항공기 그리고 뭐 전차, 장갑차, 함정 등에 장착을 해가지고 기존 무기 체계들을 대체해서 레이저가 좀 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이저 대무기 블럭1 사업을 언론에서 보도할 때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언론 보도를 할 때 처음 썼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레이저를 미래 무기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향후에 이제 우주에서도 전쟁이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났을 때 이제 기존 무기 체계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레이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라든지 이런 공기 중에 영향을 받지 공기가 없다든지 했을 때는 레이저 입장에서 매우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기권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하늘에서 레이저를 운용한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는 라인 오브 사이트가 잘 나오거든요. 결국 레이저의 마지막 단계는 우주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공중이나 우주로 가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레이저 대무기 블럭1 사업은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세계 최초로 군 전력화를 레이저 무기를 하겠다는 이런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아마 근시일 내는 훨씬 더 좋은 무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